인공지능을 통해 살펴본 2021년 ESG 주요 이슈 정리 및 2022년 예상 ESG 주요 이슈 점검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지속가능발전소 윤덕찬입니다. 오늘 저는 인공지능을 통해 본 2021년의 ESG 이슈와 올해 예상되는 ESG 이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회사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속가능발전소이고 2013년에 설립한 아시아 최초로 AI를 기반으로 해서 ESG를 분석 평가하는 회사입니다. 더불어서 지속가능 금융을 지원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비재무 신용정보사인 ESG 평가정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크게 세 가지 솔루션을 갖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ESG 평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확하게는 ESG 성과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ESG 퍼포먼스 분석, 퍼포먼스 애널리시스라고 하고 있고, 그 외에 별도로 사실은 ESG는 리스크입니다. 기업들에게 ESG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것은 ESG 리스크, 비재무 리스크라고 얘기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기업의 ESG 리스크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만 그동안 퍼포먼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평가가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는 ESG 인스턴트 애널리시스라고 해서 그 기업의 ESG 리스크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토대로 해서 ESG 리스크를 매일 분석하고 있고, 오늘은 이 솔루션에서 분석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 두 가지 그동안 상장사의 ESG를 분석해 왔던 방법론과 기술을 활용해서 중소기업의 ESG 리스크와 ESG 또는 서스테너빌리티를 분석하는 방법론을 만들었고, 그것은 2019년도에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그런 세 가지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ESG 평가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ESG 정보가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실제로 ESG 평가를 신뢰도는 29%, 30%가 되지 않는 문제점을 갖고 있죠. 대표적으로 오염된 데이터 소스 또는 평가서의 주관과 역량이 좌우되는 퀄리티와 편향성 문제, 또 이해 충돌 문제 등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ESG 등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2018년에 미국의 자본형성위원회에서는 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ESG 평가의 현재 시장에서의 문제점이고, 그중에 두 번째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ESG는 리스크이고 그것을 보다 더 빠르고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것을 투자 의사 결정에 반영하고 싶어 했습니다만 그동안 ESG 리스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즉 ESG 평가사가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평가를 하고 그 과정에서 리스크를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실제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캔들이 발생해서 이미 주가에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ESG 리스크가 제때 ESG 평가에서는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있었고, 이것이 실제로 ESG 평가의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엔 ESG에 기반한 투자가 실패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최근에는 AI를 활용해서 이러한 보다 더 빠르게 ESG 리스크를 측정하고 그래서 분석해서 투자 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것이 많은 시도가 있었고,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가 2015년서부터 한국의 모든 상장사의 ESG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해 왔고, 그 결과를 2018년부터 매년 ESG 인스턴트 리포트라고 해서 상장사 전체 ESG 사건 사고를 화이트 페이퍼 형식으로 해서 발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발간을 했는데요. 지난 2021년 1년간 발생한 전체 상장사 ESG 사건 사고를 분석한 내용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분석은 전체 우리나라의 82개 언론사에 지난 한 해 나온 뉴스 기사가 370만 건입니다. 그 뉴스 데이터에서 작년 한 해의 상장사는 2,699개, 거의 2,700개 기업이었는데요. 이 기업들의 ESG 사건 사고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지난 한 해에만 ESG 사건 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총 623개사였고 200대 기업으로 좁혀보면 167개사였습니다. 전년도에 159개사인 것에 비해서는 조금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 가장 특징적인 것은 환경과 사회 관련한 사건 사고의 발생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2020년부터 포착된 신호인 건데요. 지난해는 특히 그중에서도 소비자 문제, 공급망, 직원 관련한 사회 이슈가 크게 대두된 한 해입니다. 2021년 보도된 ESG 관련 뉴스는 총 23,419건이었고요. 2021년 한 해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해에만 ESG 사건 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총 623개사였습니다. 그 전해였던 2020년에는 474개사였던 것에 비교해 보면 ESG 이슈가 발생한 기업이 약 32% 정도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환경 부분의 사건 사고 발생 기업이 35개사에서 65개사로 증가했고, 지배구조 관련 부분의 사건 사고 발생한 기업은 50%가 증가한 291개사에서 438개사로 증가했습니다. 2021년은 특히 환경 리스크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한 해였습니다. 환경 관련 사건 사고 발생 기업은 2020년에는 35개사에서 작년에 65개사로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보통 환경 관련한 사건이 보도되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건이 아니면 잘 보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개는 화학사고 또는 오염사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기후리스크, 탄소세, 자원 낭비, 생물 다양성 침해와 관련한 이슈가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환경 문제를 기업의 환경 리스크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분석이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실제로 2020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폐수 무단 방류와 같이 기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사건과 영향에 관해서 주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최근에는 기업에게 다가오는 환경 리스크, 예컨대 기후 리스크와 관련한 규제 또는 전 세계 자원 낭비, 에너지 전환에 따르는 리스크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 등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2021년에서 ESG 사건 사고 중에 가장 큰 트렌드는 역시 ESG 중에서 소셜 관련한 사건 사고 뉴스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2020년에는 사회와 지배구조 관련한 뉴스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 사회 관련 뉴스가 12,592건으로 지배구조 관련 뉴스보다도 1.7배가량 많아졌습니다. 이런 현상에서 반영하듯이 2021년에 ESG 사건 사고 기사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ESG 관련 키워드의 탑10 중에 넘버1은 직원이었습니다. 2020년, 2019년 보통 대표라고 하는 또는 CEO 리스크와 관련된 거버넌스와 관련한 그런 키워드가 대부분이었던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차이점입니다. 더불어서 직원과 함께 탑3 키워드가 공정거래, 고객순이어서 2021년 약 23,000건의 ESG 사건 사고 기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탑3 자체가 모두 다 소셜이라는 점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현상이 사실 한국 기업만의 특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 기관이라고 하는 ISS에서 최근에 낸 이 기업 컨트로버시 리포트에서도 2021년의 탑 키워드로 근무 환경, 워킹 컨디션을 꼽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직장 내 건강과 안전한 근무 환경이 강조되었고, 특히 공급망 내에서 노동자 인권도 부각되고 있는데, ESG 사건 사고 뉴스를 분석한 결과 한국 내에서도 동일한 현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지난 1월 달에 블랙락에서 레르핑크 회장이 CEO 레터를 보냈었는데, 그 내용에서 보면 팬데믹이 가장 크게 바꿔놓은 관계는 고용주와 직원 간의 관계라고 얘기하면서, 직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리스크를 각오해야 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과는 달라지게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근무 환경과 거기와 관련한 방식을 예전과 달리 바꾸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2021년 우리나라에서도 근무 환경, 인권 침해, 공급망 리스크 이슈 모두 2020년 대비 뉴스 기사 수나 발생 기업 수, 리스크 점수가 크게 증가한다는 점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고, 실제로 근무 환경 인권 이슈에 해당하는 직원의 인권 침해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CJ 대한통운은
택배 기사들의 업무 과다로 인해서 과로사가 많이 있었고 노조 조합원 간의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파업 등으로 가장 많은 뉴스가 보도되기도 했고요. 네이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직원이 자살했고 COO가 책임지고 사임한 사건 이후에 예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들이 많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생리휴가를 증명하지 않으면 거부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대표에게 벌금형이 부과되기도 했고, 동아소시오홀딩스 같은 경우는 채용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에게 군대 갈 생각이 있느냐, 결혼할 생각이 있는지 등의 성차별적인 발언들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21년에 인권정책기본법이 제정한 이제 입법안으로 이제 예고되고 국회에 상정되어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올 한 해 이슈 중에 하나는 인권 실사, 인권 경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2021년에 또 하나의 트렌드는 기업들의 공급망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됐다는 점입니다. 2020년부터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공급망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2021년 공급망 리스크 관련 기사가 총 2,885건이었고 ESG 사건 사고 발생한 기업은 총 151개사였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공급망 리스크 사건 사고 발생 기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공급망 리스크 관련 사건 사고 발생 기업이 2020년에는 145개사였고 2021년에는 151개사로 증가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건 이와 관련해서 ESG 사건 사고를 보도한 건수는 공급망 관련해서는 2020년에는 1,677건인 반면에 2021년에는 2배 가까이 증가한 2,885건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수에 비해서 뉴스가 비약적으로 증가했는데 그 원인을 봤더니 2021년에서는 협력업체 내의 사건 사고가 많이 보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ESG 이슈 전반에 걸쳐서 공급망의 이슈들이 발생했지만, 작년에는 근무 환경, 사업장 안전보건 위반, 불공정 관행 이슈들이 보다 더 크게 대두된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ESG 사건 사고 많이 보도된 이슈는 지난 한 해는 사회의 소비자 문제였습니다. 사실 저희가 ESG 분석을 시작한 2015년서부터 지금까지 ESG 사건 사고 뉴스 중에서 저희가 17개 이슈로 분류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슈는 항상 지배구조의 도덕성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사상 처음으로 지난해는 소비자 문제가 지배구조의 도덕성을 제치고 가장 많이 보도된 ESG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살펴봤더니 2020년보다 소비자 문제가 더 많이 보도된 이유 중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B2C 사업을 하는 대표 기업들에게 있어서 전국적 규모의 소비자 관련 사건 사고가 여러 건 발생했다는 점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기업 집단별로 봤을 때는 몇 개의 기업 집단에서 좀 사례들이 달랐는데요. 현대자동차의 경우에 있어서는 소셜에서 공급망 리스크 부분들이 이제 주요한 리스크로 부각이 되었고, 삼성에서는 지배구조의 도덕성, 롯데에서는 사회에서 불공정 관행, CJ에서는 소비자 문제, 그리고 포스코에서는 소셜에서 공급망 리스크 관련 부분들이 조금 더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주요 산업군을 분석해 본 결과 산업군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각 분야의 대표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산업군에서는 운송과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리스크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반면에 정보통신 기술이나 하드웨어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는 리스크는 좀 적은 수준이었었는데, 운송산업군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으로 배송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과로사와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항공사들의 고용 불안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서 산업군 전반에 걸쳐서 기업들의 리스크 점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에너지 산업에서는 ESG 사건 사고가 발생한 기업 중에서 매우 높음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의 비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또 에너지 군에 속해 있는 기업들에게 있어서 다양한 ESG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많이 높게 나온 것으로 저희가 분석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장사 외에 저희가 비상장사의 공기업들 50개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들은
상장사는 아니지만 채권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채권 투자에서도 이미 ESG를 기준으로 해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채권을 발행한 발행사들의 ESG를 분석하게 되는데, 공기업 같은 경우는 공기업이 발행한 채권은 거의 무조건 담아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살펴봤을 때 상장하지 않은 공기업 중에서 ESG 리스크 등급이 심각 이상인 기업이 그게 세 개 회사에 있는데, 한국토지공사, 서울교통공사,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 3개 기업이었습니다. 또 리스크 등급이 매우 높은 베리 하이에 해당한 기업들도 50개 기업 중에서는 10개 정도 있어서 사회적 가치 창출에 노력해야 될 공기업들이 여전히 리스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ESG를 잘 관리해야 되고 ESG 경영이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표인데요. 이렇게 ESG 사건 사고를 토대로 해서 2021년을 분석해 봤을 때, 앞에서도 간단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엔 환경에서 기후 리스크에 대한 거는 전반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강조될 것입니다만, 소셜에 있어서는 직원, 특히 이제 노동 관행과 근무 환경 관련한 부분은 올해 한 해도 굉장히 강조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공급망에 있어서는 이미 아시는 것처럼 해외에서 여러 컴플라이언스 관련 규제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업들이 점점 더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올해 한 해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고 더 관리해야 될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